안녕하세요. 구름날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그래도 널 좋아하는 남자 많잖아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28살 서울 근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저는 통장 잔고 채우기에 바빴고 집과 회사만 오가는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마주치는 공허한 눈빛에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무표정해졌는지. 민지야, 내 남자친구 동기 소개해줄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 소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소개팅이란 건 언제나 기대감으로 시작해서 실망으로 끝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소연이 계속 졸라서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딱 한 번만, 그리고 잘 안 맞으면 더 이상 소개시키지 마. 약속한 날, 퇴근 후 급하게 화장을 고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먼저 와 있던 그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는 크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을 때 묘하게 가슴이 간질거렸어요. 안녕하세요, 강현우라고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소연이 말한 대로 그는 정말 유쾌했어요.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간호사 친구와 자주 술 마시면서도 아직 번호 한 번 안 따봤다는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전 상대방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락처 교환 같은 거 안 해요. 그게 서로한테 예의라고 생각해서요. 솔직한 그의 대답에 호감이 생겼습니다. 약속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집 근처 골목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 없이 당황하던 저에게 그는 자신의 자켓을 벗어 머리 위로 씌워주었어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얼른 들어가세요. 자켓 아래서 올려다본 그의 표정은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물에 젖은 그의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자신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죠. 집에 들어와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제 너무 즐거웠습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주말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와 현우의 조용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는 정말 소박했다는 거예요. 화려한 데이트 코스 대신 동네 분식집, 편의점 앞 라면, 한강 산책이 전부였죠. 처음엔 그저 데이트 초반이라 그런가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길이 그 모든 것을 상쇄했으니까요.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데이트가 저는 좋았습니다. 특히 그가 제 말 한마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모습은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현우와 만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약속 시간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약속 장소에 5분 일찍 도착해 저를 기다리곤 했죠. 데이트 비용은 늘 더치페이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의 우리 둘 다 직장인인데 한쪽에만 부담 주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라는 말에 수긍했어요. 민지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소박한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장엔 소설책과 자기계발서가 가득했고 침대 옆 작은 화분에는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가 심어져 있었죠. 라벤더가 민지 씨 향기 같아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현우는 직접 만든 파스타와 샐러드로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식사 후 그의 소박한 음악 컬렉션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는 부모님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쓸쓸한 표정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건 이제 익숙해요. 그래도 민지 씨 만나고 나서 덜 외로워졌어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는 없었고 명품도 없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마음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값졌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작은 데이트를 이어갔어요. 벼룩시장에서 구경하기, 동네 공원에서 피크닉하기, 무료 전시회 관람하기 같은 소소한 활동이었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의 작은 방에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제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곤 했어요. 민지 씨가 옆에 있어서 행복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을 때 우리는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산책로를 걷다가 현우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민지 씨만 괜찮다면. 그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현우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고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도 비싼 선물도 없었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엔 시련이 찾아오는 법이죠. 소연이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부터 우리의 단란한 시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연의 새 남자친구는 대기업 과장으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소연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민지야, 너 아직도 그 남자랑 만나? 우리 오빠 친구 중에 더 괜찮은 사람 많은데. 처음엔 소연의 말을 무시했지만 점점 제 마음속에도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싫었던 건 아니지만 소연의 화려한 데이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나도 가끔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예쁜 선물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어느 날 소연이 더블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소연의 한 번만 제발이라는 말에 결국 수락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현우에게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금세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민지 씨가 가고 싶다면 가요. 근데 좀 비싸 보이네요. 그날 저녁 현우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바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소연의 남자친구 재훈과 나란히 섰을 때 그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재훈은 명품 시계와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현우를 압도했어요. 너 차 없어? 우리 차로 갈까? 재훈의 무심한 질문에 현우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식사 내내 소연과 재훈은 해외여행 계획, 새로 산 가방, 주식 투자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현우는 대화에 잘 끼지 못하고 조용히 음식만 먹었습니다. 계산할 때 재훈이 카드를 내밀었고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에 너희가 사. 재훈의 말에 현우는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미안해요. 오늘 분위기를 망쳐서. 아니야, 괜찮아. 말과 달리 제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했습니다. 그 후로 소연은 계속 두 남자를 비교했어요. 재훈 오빠는 지난주에 명품 시계 사줬는데 너는 뭐 받았어? 우리는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너희는? 같은 말들이 쏟아졌죠. 점점 현우와의 데이트가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라면, 한강 산책, 무료 공연. 처음엔 그 소박함이 좋았는데 이제는 뭔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불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현우가 깜짝 선물이라며 저를 불렀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만났는데 그가 건넨 건 직접 만든 팔찌였어요. 예쁘긴 했지만 소연이 자랑하던 명품 팔찌가 생각나 웃음이 억지스러워졌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현우의 눈에 불안함이 서렸어요. 아니, 예뻐. 고마워. 진심을 담으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후 소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이 새 차를 샀다는 자랑이었어요. 통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서럽고 억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한 연애를 해야 할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다음 날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지 씨, 요즘 뭔가 불만 있어요? 말해줘요. 솔직하게 말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 우리 데이트가 너무 단조로워요. 가끔은 좀 특별한 곳도 가고 싶고, 다른 커플들처럼 좀 더 근사한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럴까요? 다음엔 좀 더 특별한 데이트 해볼게요. 그 말을 들으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우의 눈빛에 담긴 상처를 보면서도 이미 제 마음속엔 욕심이라는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다음 데이트에서 현우는 정말 변했습니다. 평소보다 좋은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갔고 영화도 봤어요. 계산할 때마다 제가 지갑을 꺼내려 하면 말리더군요. 그런 모습이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현우의 넥타이가 조금 낡았다는 것, 신발이 닳았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 주에는 유명한 전시회 티켓을 구해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표가 구겨져 있었어요. 그런 그의 노력이 감동스러웠지만 소연이 보내온 제주도 호텔 사진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할까? 현우의 변화는 계속되었지만 어딘가 무리한 티가 났어요. 셋째 주에는 평소 입던 옷이 아닌 새 옷을 입고 왔는데 태그가 살짝 보였습니다. 식사 중에 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는데 잠깐 본 화면에 카드 대금 연체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현우 씨, 혹시 돈 때문에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지 씨가 좋아하니까 저도 기쁘네요. 그 말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재훈의 자랑을 늘어놓았고 저는 점점 더 현우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현우가 갑자기 미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지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끔은 결혼 같은 것도 생각해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 현우와 갑자기 현실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연봉, 미래 계획, 안정성. 그는 이런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부모님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 현우 씨, 갑자기 결혼이요? 우리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민지 씨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현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까? 그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 부모님과의 단절. 모든 것이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소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현우 씨는 너무 불안정해 보여. 미래가 걱정돼. 그러게, 나도 처음부터 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겉보기엔 착해 보여도 뭔가 숨기는 것 같달까? 재훈 오빠는 확실히 안정적이라서 좋아. 소연의 말이 제 마음속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현우는 늘 그랬듯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고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웬일로 민지 씨가 먼저 만나자고 했네요. 그의 미소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현우 씨, 미안해요. 우리 잠시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아요. 현우 씨는 불안정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저는 좀 더 안정적인 사람을 원해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잔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이해해요, 민지 씨.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 말을 남기고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뒷모습이 문을 나서며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이별 후 2주가 지났습니다. 현우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후련했지만 점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챙겨주던 잘 자요 메시지가 없어지니 밤이 더 길게 느껴졌어요. 소연은 제게 새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며 들떠 있었지만 저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소연이 회사 근처 술집으로 저를 불렀어요. 재훈도 함께였고 다른 친구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 합석했어요. 몇 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소연이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현우 실체를 몰랐구나.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실체? 소연이 킥킥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 엄청난 부자라고. 중견기업 회장 아들이래. 지금은 아버지 회사 계열사 준비 중이라던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알던 현우는 검소하고 소박한 사람이었는데 부자라니요? 무슨 소리야? 현우가 어떻게 부자야? 차도 없고 원룸에 살았잖아. 소연은 재훈을 쿡 찔렀어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윤 회장 아들이야. 처음에 내가 소개받을 때 나도 몰랐는데 얼마 전 업무차 만났거든. 알고 보니 완전 대박이더라. 소연이 말을 이었어요. 걔가 서민 코스프레 하는 게 취미래. 진짜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 찾고 싶어서 그랬대. 간호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일부러 그렇게 소개받은 거라고.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소박한 데이트, 더치페이, 낡은 옷. 모든 게 연기였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현우를 잘못 판단한 거야?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내가 안정적인 사람을 원한다고 차버렸는데 사실은 그게 엄청 안정적인 사람이었던 거지. 아이러니하지 않아? 그 순간 정말 어지러웠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진짜 현우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의 겉모습만 판단해버린 건가? 그럼 현우는 지금 어디 있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재훈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들은 바로는 미국 출장 갔다던데. 계열사 준비 때문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참았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가 남겨준 팔찌를 꺼내 바라봤어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엮어 만든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서민 코스프레의 일부였을까?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가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는 거짓일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참지 못하고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우 씨,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몇 번 더 보냈지만 모두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도 걸어봤지만 이용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렸어요. 번호를 바꾼 모양이었습니다. 소연에게 다시 연락해서 현우에 관한 정보를 더 물어봤지만 그녀도 구체적인 건 몰랐어요. 다만 현우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만 덧붙였죠. 걔가 이제 미국 지사 맡아서 당분간 안 올 거래. 민지야, 이제 그만 잊어. 너무 늦었어.
어쩌면 정말 늦은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가 제게 보여준 모든 진심을 외면하고 겉모습만 판단해 내친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날 밤 처음 현우를 만났던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던 그의 모습,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 시간들. 모든 게 너무나 소중했는데 제가 스스로 그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현우와 함께 걸었던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날처럼 머리 위로 자켓을 씌워줄 사람은 이제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현우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어요. 소연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소식은 그가 정말 미국으로 떠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소연은 제게 새로운 소개팅을 주선하려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현우를 잊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가끔 그가 준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후회에 잠기곤 했어요. 어느 날 소연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있잖아. 현우 봤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디서? 언제? 오늘 강남에서. 재훈이랑 같이 있었는데 마주쳤어.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 비싼 슈트에 고급 시계 차고. 진짜 회장님 아들 느낌 물씬 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소박했던 현우와 소연이 묘사한 고급스러운 현우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별로 말은 안 했어.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지나갔지. 근데 재훈이가 나중에 말해줬는데 현우가 제법 큰 프로젝트 담당하게 됐대. 아버지 회사 계열사 미국 지사 총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가 보여줬던 모든 진심을 제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마지막으로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현우 씨, 한국에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보낸 메시지는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번호를 바꾸셨겠지요. 아니면 제 번호를 차단했거나. 일주일 후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축하해주러 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현우의 진심을 알아봤다면 지금쯤 우리도 저런 모습이었을까? 식이 끝나고 연회장을 나서는데 멀리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키 크고 단정한 머리 스타일.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현우일까? 그를 따라 뛰어갔지만 코너를 돌자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현우와 처음 만났던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지요. 그때는 그가 자켓을 벗어 제 머리 위에 씌워주었는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현우가 보여준 진심, 그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화려한 겉모습, 비싼 선물, 고급 레스토랑. 그런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는데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누웠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우연히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회사 로고가 화면에 떴어요. 윤그룹. 소연이 말했던 현우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윤그룹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새로운 기술 계열사를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의 아들인 윤현우 이사가 미국 지사를 총괄할 예정으로 화면에 현우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비싼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제가 알던 따뜻한 현우를 여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달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소박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편의점 앞에서 나눠 먹던 라면, 한강에서 함께 바라본 노을, 작은 방에서 들었던 음악.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단지 겉모습과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그의 진짜 마음을 외면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지만 그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실된 사랑을.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가는 계절, 작년 이맘때 현우와 함께 단풍 구경을 갔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손을 꼭 잡고 걸었던 산책로, 처음으로 입술을 맞댔던 그 순간.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사 일은 계속되었고 저도 나름대로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했어요. 소연은 재혼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축하해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누군가는 행복하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민지야, 너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소개팅 한 번만 더 해볼래? 소연의 제안에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개팅 상대는 대기업 과장으로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공허함만 커져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들리던지. 현우와의 깊은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상대방의 말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현우와 처음 만났던 카페 앞을 지나게 됐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앉았던 창가 자리에 커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의 소식이었어요. 민지야, 현우가 결혼한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윤그룹 소식 들었어. 윤현우 이사가 곧 결혼한대. 상대는 미국에서 만난 여성이라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 축하해달라고 전해줘.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며칠 후 소연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민지야, 사실 재훈이 통해서 들은 건데 현우가 아직 널 잊지 못했대. 놀라서 소연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결혼한다면서? 그게 재훈이가 업무차 현우를 만났대. 술 한잔하면서 내 얘기가 나왔는데 현우가 내 사진을 아직도 갖고 다닌대. 결혼은 회사 때문에 하는 거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를 생각하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거 알아? 현우가 널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신분을 숨긴 이유가 진짜 널 좋아해서였대. 이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다 그의 배경만 보고 접근했다고. 현우는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던 거야. 소연의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진짜 사랑을 외면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근데 결국 난 그의 돈만 보고 판단했잖아. 없다고 생각했을 땐 부족하다고 느꼈고, 있다고 알았을 땐 다시 찾아갔으니. 정말 최악이야. 소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도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진심으로 제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그의 소박함 속에 담긴 진심을 제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현우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픔을 계속 들쑤시는 것보다 이제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의 팔찌는 소중히 보관했지만 더 이상 매일 꺼내보지 않았어요. 가을이 깊어가며 저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의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퇴근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춤추듯 내려오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작년 겨울 현우와 함께 눈길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팠지만 이제는 그저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승진 후 업무량이 늘어 바빠졌지만 충실한 일상이 오히려 저를 치유해 주었어요. 소연은 결혼 준비로 정신없었고 저는 가끔 그녀를 도와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웨딩드레스 고르는 날 소연이 물었어요. 민지야, 현우 소식 들었어? 결국 결혼 안 했대.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재훈이 말로는 현우가 마지막 순간에 취소했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미룬다고는 했지만 사실 마음이 없었던 것 같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결혼을 취소했다는 소식에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희망? 아니면 더 깊은 후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잘 됐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의 결혼식 날 하객으로 참석해 축하해 주었어요. 부러움과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지만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오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우였을까? 하지만 곧 그 사람이 돌아섰고 다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거리는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혼자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옛날 현우와 함께 걸었던 골목길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그날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초입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이 길을 걷는 것이 과연 좋은 생각일까? 그래도 이제는 충분히 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현우와 손잡고 걸었던 그 길, 이제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도 현우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쌓인 거리가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책장에서 현우가 좋아했던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꺼내서 펼쳐보니 그가 밑줄 쳐둔 구절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것이다.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길에 문득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현우와의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와의 시간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승진해서 새로운 부서로 옮겼습니다. 업무차 해외 출장도 다니게 되었고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가끔 현우 소식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잘 지내고 있길 바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커피숍에서 우연히 그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윤그룹의 계열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 속 그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은 제가 알던 따뜻한 현우 그대로였어요. 기사 마지막에 그의 인생 철학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비록 때로는 상처받더라도 진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그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있었군요. 그리고 저 역시 그를 통해 배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비록 현우와의 인연은 끝났지만 그로 인해 저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후회는 있지만 그 후회조차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쩌면 현우와 저는 서로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고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겠죠. 눈송이가 제 뺨에 닿아 녹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동시에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현우의 손길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